진짜 감동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치킨도 다 반반 좋아하시잖아요. 크림 반, 칠리 반 이렇게 새우 준비해봤습니다. 새우 시즌이네요.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거 진짜 죽여. 자,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장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거의 공산품이죠. 이번 영상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림새우하고 칠리새우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볼게요. 새우는 어떻게 보니까 18마리 하려고 그랬는데 9마리씩 20마리나 남은 게 요거라서 합니다. 저는 이거는 냉동새우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 이 흰다리 새우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생새우를 먹을 때 이걸 먹을 거예요. 요거를 드실 텐데 지금 요 정도짜리 사이즈 대가리 띄고 하면은 요거는 35미에서 40미가 1kg가 나옵니다. 키로에 35미에서 40미 이 정도 사이즈 준비하시면 되고, 자연산 대하는 대가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살은 근데 약간 새우인데 게 맛이 납니다. 게 같은 맛이 난다고. 그러면서 식감도 약간 퍼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습니다. 이 흰다리 새우는 대가리가 버릴 게 없어요. 대가리가 너무 맛있어요. 전 대가리를 일부러 지금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일단 얼려놨습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그걸로 육수하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새우는 대가리 절대 버리지 마시고 여기 잘라서 대가리는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흰다리 새우는 식감이 좋습니다. 탱글탱글해요. 물론 바로 익었을 때만. 죽고 나선 소용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탈각새우가 더 탱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이점이 완벽하고, 얘는 식감 좋고 씹는 맛 좋고 맛도 있고. 대하랑은 다르다. 갑자기 쓸데없이 대하랑까지 들어갔는데, 요새 새우철이니까 새우가 드시고 싶다, 여행에 가고 싶다, 남당리에 벌써 소문난 집이라고 인간극장 오부작집은 텔레비에서 한 50군데 나온 데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거기는 김치 담글 때, 이거는 저는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고춧가루까지 직접 농사를 집니다. 배추 농사 집니다. 쌀 농사 집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농사를 다 져요. 거기 있는 건. 그러니까 미선씨네 거기 괜찮아요. 진짜로 좋은 집이야. 남당리 가시면 그 집 꼭 가셨으면 좋겠고, 괜찮습니다. 진짜로. 등만 가리시면 돼요. 등을 가릴 때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절대 칼에 깊이 넣지 말고 살짝 한 뭐 2mm 3mm 이 정도만 가르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가르면 나중에 모양이 부채처럼 되게 별로인 모양이 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예쁘게 구부러진다? 특히나 구울 때 그런 효과가 강하고, 튀길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칼에 살짝 넣으면서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기 딱 등에 이 내장이 딱 빠질 정도가 됩니다. 요거 내장은 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거 안 빼고 일부러 내장을 안 빼고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저 같은 똥립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저한테는. 그래서 내장을 뭐 그냥 빼야 된다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뺄게요. 그렇게 해서 새우를 18마리 준비하고, 20마리여도 상관없고요. 소스의 양은 그냥 딱 맞춰서 할 테니까. 양파는 아주 잘게 그냥 썰어줍니다. 이렇게 얇게 해서 50g 준비하시면 되고, 대파 그냥 송송 썰어서 30g 준비하시면 됩니다. 칠리 새우인데 원래는 고추는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청양고추가 있어서 한 개 준비했습니다. 10g 정도 됩니다. 자, 바로 튀기면서 소스 2가지. 제가 왜 그 유명한 대단한 놀라운 무슨 그냥 유명한 중식집 뿐만 아니라 호텔 중식당, 오늘 제가 하는 레시피대로 합니다. 그게 맞아요. 왠지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이 물전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저는 전분 1컵이랑 물 1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냅두면 돼요. 가만히 섞어. 그리고 나서 섞어요. 섞으면 이게 뭐 반죽이야 뭐야 그러면서 뿌연 물이 나와요. 그냥 뿌연 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전분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맑은 물을 걷어내고 저 밑에 걸로 튀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기다 계란을 넣든가 뭐 식용유를 넣든가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요 물에 따라 버린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흔들리면 당연히 이렇게 뿌옇게 되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따라 놨을 때 이게 위에 있는 게 떨어지냐? 아니,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붙어 있다고. 그냥 지금 저희는 요 물을 그냥 안 버리고 냅두고 지금 이 상태로 손가락 눌러보면 이렇게 반죽이 덩어리가 돼서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찹쌀 탕수육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떨고, 근데 이걸로 반죽을 묻혀서 튀김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쉬울까요? 쉽진 않겠죠? 그리고 반죽이 과연 새우에 잘 달라붙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보통은 약간의 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그냥 요 전분물로 해서 살짝 넣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이게. 계량을 해드려야지. 센 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이걸로 해서 1테이블스푼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섞으면은, 이 물이 조금 들어가는데도 분명히 완벽한 차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튀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되게 중요해요.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막 달라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주먹을 이렇게 잡았을 때 쭉 흘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쭉쭉쭉쭉. 아 이게 반죽인가 아닌가? 반죽은 반죽인데 이게 반죽인가 싶은 거야.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해둔 새우를 다 넣고 비벼줍니다. 당연히 꼬리 쪽은 예쁘게 하고 싶으면은 꼬리 쪽에는 안 먹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전분의 특성상 안 먹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이게 털다 보면 꼬리 쪽이 살아나. 제가 튀김을 튀기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렇게 해서 물 전분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물보다도 더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새우를 이렇게 다 비벼주고 한 번씩 얘네들 묻게끔. 그 다음에 전분이 남아있으면 얘를 최대한 펼치듯이 이렇게 눌러. 그래서 전분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좀 먹고 있다? 전분은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튀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온도를 높여놓고 기름의 온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계를 꽂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나는 온도계 따위는 없고 사기도 싫어. 그러면 이런 거 전분 같은 거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이렇게 해서 톡 떨구는 거야. 뿅? 오, 온도는 충분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는데 떠오르는 데까지 한 1초 정도 걸렸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온도가 잘 맞은 건데 2리터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2리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튀김을 넣으면서 얘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바닥을 치고 바닥에 붙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전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걸 안 섞어 놓으면은 새우를 이렇게 띄어서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걸 안 섞어 놓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뭉쳐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그냥 들어가도 모양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분을 만들어서 할 때는 한 마리를 띌 때,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띌 때 전분까지 같이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 넣어. 다시 전분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띄어서 넣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빵이 되게 예쁘게 입어. 그리고 파는 모양이 나오고 양도 많아 보이고 새우도 더 커 보이고. 자, 이렇게 뜯어서 넣듯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물전분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 튀기고 싶지 않아. 왜냐면 소스 만들어야 되니까. 소스 만들어서 넣으면은 100% 바삭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4분에서 저는 아예 5분 튀기는 거를 추천해요. 예를 들어 소스를 저처럼 오늘 하는 영상처럼 하겠다 하면은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튀겨주는 게 좋다. 근데 보통은 3분이면 다 익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익습니다. 3분이면 3분 정도 튀기는 거를 찹쌀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나오는 그런 거고. 자, 넣었잖아. 그리고 지금 남은 이 전분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좀 이따가 소스에서 나와요. 새우 같은 거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바로 우와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된다? 얘네들이 튀김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1분 정도는 튀기고 나서 이렇게 붙어. 전분들은 웬만하면 여기만 붙은 부분만 살짝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빵이 잘 묻는 느낌? 이렇게 되는 게 포실포실하고 좋아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칠리새우 만들 때는 케찹이에요. 그리고 크림새우 만들 때는 그냥 마요네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는 마시고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집에서 뭘 그렇게 저기 해. 자, 4분 올렸고 이제 저는 불 끄지 않고 튀김 먼저 건지면서 불 끌게요. 그래야지 그나마 나중에 건지는 애들이 더 바삭할 수 있도록. 시통을 하나 깔을게. 그냥 깔고. 그래서 꼬리 같은 거 다 이렇게 잘 살아요. 다 잘 사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새우야. 당연히 이거는 밑에 메쉬로 된 거. 그러니까 망에다 걸치고 밑에가 비었으면 바삭바삭하면 훨씬 오래갑니다. 이거는 차갑게 식어도 바삭해. 그런 거 잘만 식혀주면. 다 건졌고 지금 이제 불을 꺼주고 크림새우하고 칠리새우 소스 진짜 초간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릇은 이런 거 준비할 거고 여기다가 크림새우 먼저 갈게요. 자, 마요네즈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양을 맞춰서 어느 정도 해보자면 마요네즈 하나 꽉 채워서 1테이블스푼 둘 셋 3개면 충분합니다. 3테이블스푼이랑 놀랍지만 자, 설탕의 양을 안 지키면 맛이 없습니다. 설탕이에요. 설탕 하나 둘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초는 저는 좀 시큼한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랑 맞춰가야 되니까 2분의 1 테이블스푼에 식초를 넣어줍니다. 식초는 약간의 산미를 줘야 돼요. 요 상태로 그냥 저어줍니다. 설탕이 녹게끔 완전히 녹게끔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리 저어도 안 돼요. 근데 가열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가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얗고 예쁜 색깔 있죠? 이게 안 나와. 가열을 하면 마요네즈가 기름이랑 그게 분리가 되면서 마요네즈가 기름화가 되거든요. 투명해져. 새우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느낌? 하얀 색깔 위에 소스를 얹는 그런 느낌이 없다고 아예.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위에다가 발라주든 위에다가 숟가락으로 떠주든 아니면 묻혀주든 합니다. 손가락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이게 설탕이 버석거리는 게 더 맛있어 오히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그냥 연유예요. 연유 있으시면은 연유를 넣으세요. 얼만큼? 2분의 1 테이블스푼. 크림새우인데 생크림이고 뭐고 크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근데 아주 그냥 세상 끝도 없이 아름다운 맛.
자, 새우 튀겨놓은 거 반 올리겠습니다. 음식 양이 많지 않아서 여기다가 소스를 이제 쭉 부으세요. 버무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부면 저희 썸네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만 밑에까지 잘 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볼에 넣고 비비시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반 완성을 시켜버리고 나도 유튜버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 칠리새우는 그래도 불 한번 씁시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원래 약간 이런 고추기름이 있는 게 좋아요. 고추기름이 없다면 식용유로 하시면 됩니다. 고추기름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고추기름은 열받으면 지금 이 새빨간 색깔이 하얗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센불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식이라 그래갖고 무조건 센불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센불에 하지 마시고 그냥 약한 불에 놓으세요. 아까 준비해놨던 야채 그냥 넣으시고 얘네들이 향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막 미친듯이 굽거나 태우거나 하면서 볶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맛을 아예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에 다진 마늘이 있을 테니까 다진 마늘 1티스푼 5mm, 마늘이 하얗게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향은 다 뽑혔다고 보면 돼요. 마늘이 하얗게 올라온다는 거는 되게 순식간인 일이거든요.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마늘이 올라오고 나서 타죠. 이렇게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향은 많이 뽑혀요. 케찹입니다. 케찹 똑같이 하나 둘, 이 케찹이 다 하는 거거든 사실은. 원래 요건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반장 있으시면은 1티스푼 5mm, 두반장 있으면은,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미 맛있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달아야 돼요. 설탕 하나 둘 2테이블스푼, 여기서 물을 아주 가성비 있게 1테이블스푼만 넣어줍니다. 섞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섞어주기 위해서 1테이블스푼. 이거는 왜 버리지 말라 그랬냐, 요거 물 1테이블스푼이랑 여기다가 이 물 1테이블스푼을 넣고 이걸로 물 전분을 그냥 만들어요. 처음부터 넣어버려. 지금 그냥 물 1테이블스푼, 튀김 전분물 1테이블스푼. 그럼 농도가 생기겠죠 당연히. 자, 넣어놓고 불 켜고 돌려. 그러면 전분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엉기고. 끓어오르는 건 뭐다? 여기가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끓어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가운데까지 끓어올라야 돼. 자, 가운데 끓어오르죠. 그럼 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새우 반반이니까 나머지 새우를 다 집어넣고 불 끈 상태에서 섞어도 되고요. 섞어. 마지막 활용점점으로 우리가 요거는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요런 거 파슬리 살짝만.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반반, 우리 반반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 먹으려면 비싸지. 근데 새우 자체가 좀 비싸요. 싸게 나올 수가 없어. 일단 크림 먼저. 전 새우 사랑하거든. 말이 없어지네. 오랜만이야. 새우야 안녕. 오늘 젓가락은 안 던질게요.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장난칠 그런 기분이 아니야. 나 진짜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새우 안쪽에 다 따로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았는데 제 예상대로 간이 안 돼 있어도 충분한 그 짭조름한 맛과 소스도 그렇고 뭐 다 너무 어울려요. 너무 좋아요. 칠리 먹어볼게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따로 MSG는 쓰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기본에도 충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요리고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늦게 먹을 거면 새우를 2번 튀겨서 소스를 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진짜 100% 만족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해보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조금 더 바삭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럴까봐 2번 튀기고 소스 뿌리면 된다. 아니면 바로 먹어. 저처럼 이렇게 두지 마시고. 진짜 감동적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영상 끝나고 올라가는 광고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광고니까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핫짬뽕, 목천 해물 핫짬뽕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소자본 청업은 안 되지만 100% 성공을 확실히 제가 보장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요. 본점은 이미 항상 웨이팅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거 진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식이 아니고 요리 초짜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짬뽕집. 왜냐면은 자동화 시켜놨고 공장에서 다 뽑아놨어. 그냥 그대로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웍은 자동으로 돌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알바도 할 수 있게끔 세팅해놨습니다. 두 번째, 우드갈비.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갖고 계시든 간에 배달, 샵인샵까지 매장 다 제가 웬만하면 맞춰드릴게요. 그만큼 되게 세팅을 잘 해놨어요. 되게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고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확실하다. 그리고 일할 게 없다. 인건비랑 나갈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 일은 제가 다 했고 그 맛도 제가 다 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서 버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남기지도 않습니다. 크게만 만들어 보자고.
세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소자본 창업입니다. 소자본 창업 이거는 배달 전문 브랜드인데 홀 하셔도 되고요. 샵인샵은 안 돼요. 창업 비용은 2,000에서 3,000 들어가요. 근데 돈까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웬만큼 다들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통해서 가맹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 소자본 창업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얘는 당연히 소자본부터 되는 거고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동네 맛집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컨설팅 받으실 분들도 연락 많이 주시는데 컨설팅 비용은 비쌉니다. 무조건 비용 비싸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문의는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컨설팅 받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드리냐면은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 원가도 잡아드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은 다 같이 맞춰드리고 인력 세팅 그리고 잘 돼서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게 소스 같은 거 공장화 다 해드릴 거고요. 나는 나 하나만으로 해도 공장화 해줘.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광고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는 당연히 제가 안 받고 저희 팀장이 받습니다. 이렇게 팥짬뽕, 우두갈비, 돈까스, 컨설팅 뭘 하시든 제가 목숨 걸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